네, 1월 28일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판결 난 것 중에서 재미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서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 2014년도에 개인 금융 정보 1억 건 이상이 유출된 신용카드 3사에 대한 관련된 판결인데요. 민사합의 22부가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이용자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 크레딧뷰로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이면 5천여 명이면 5억 정도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1억 건 이상이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원으로 따지면 수백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수천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나 서비스업체, 게임업체 등이 그리고 금융권 등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다시 항소가 돼서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애플 성장이 끝난지라는 기사가 있네요. 애플은 지난 4분기에 매출 759억 달러, 순이익 18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이 성장세가 처음으로 멈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기론이 확산됐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됐고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업체들의 약진 등으로 실적 악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 4분기에는 애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듯합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에 이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적 발표라든지 예상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7일날 기준금리 0.25에서 0.5%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제 점점 회복되고 있어서 중기적으로 2% 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연준이 했었고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 침체 이런 것,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 나오면서 미국 지수의 후반에 벼랑간 급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1.38% 빠져서 16,000선이 붕괴됐고요. 나스닥도 2.18% 빠져서 4,5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저께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85센트 2.7% 오른 32달러 30. 브렌트유도 1.33달러 4.2% 상승한 33.13달러 선의 거래가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오펙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감산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저유가로 많이 힘들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날까지 감산이 부정적이던 러시아에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유가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을 했고요.
뭐 미국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좀 적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은 좀 강보합이나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도세를 멈췄네요. 작년 12월 2일 이후 38일, 37일 동안 계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37일 동안 팔아제낀 주식은 6조 5,180억 원어치.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죠. 드디어 어저께 순매수로 330억 원치를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8일 만이고요. 역대 최장기간 연속 매도였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면서 중국계 자금이 투매를 멈춘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침체된 한국 경기를 보면서 투자 매력을 다시 느끼는 듯합니다. 특히 이란이 이번에 경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많은 건설사 그리고 기타 여러 인프라 사업들이 기회로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강보합이나 외국인 매수는 조금 더 플러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